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이성 방송 채널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 높은 성장 성과와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많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생산, 수출, 관광, 국내 소비가 주요 원동력인 많은 기둥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민이 긍정적이고 연말 생산 수요 충족을 위한 재용을 증가합니다. 많은 생산, 가공 및 제조 산업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전 2분기 베트남 제조업 부문은 10% 성장과 5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서비스는 코로나 기간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SSBC 연구부서의 최근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성장을 촉진하는 확산을 장주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공, 제조가 성장을 주도하고 국내 소비는 점차 회복되며 공공투자도 긍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적이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원동력은 베트남 경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나이성 연잣헌 인민위원회는 최근 48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양도해 74.5%에 이르렀습니다. 올 8월에는 연잣 지역이 승인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지를 투자자에게 양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작 고려 사항과 관련하여 연자치구의 재정작 검토위원회는 가구의 100%를 고려했습니다. 기술 인프라 이전과 관련하여 220kV 및 500kV의 높은 부분을 이전하는 설계 서류는 송전 4 회사에서 동일한 방안을 승인하고 계약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 8월에는 전력부로부터 평가 결과가 나와 즉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기장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전력자원환경부와 계약업체가 조사와 검증을 실시했지만 대부분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토지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나이성 연자지역의 보상 및 부지 정리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관계자들도 매립몰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민생성, 민재성, willem성과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lâm thành 은 동나이 지방에서 도시화가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는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높은 의지와 주민들의 참여로 lâm thành 헌의 많은 공동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만한 시골을 건설했습니다. lâm thành 지역의 안북면에서 이 지역은 올해 새로운 농촌 보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당국에 따르면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지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반 시설은 이에 대응할 수 없어 특히 교통, 교육, 물 공급 및 배수, 환경위생 분야의 기술 및 사회 기반 시설의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은 다른 잠재력과 장점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사람들의 동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뛰어난 성과로 지금까지 안북면에는 2개의 모델 주거 지역이 인정되었고 2개의 지역이 평가 대기 중입니다. 주민들은 모범 주거 지역 건설에 참여하는 주제이고 도시 건설에 관심이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맑고 부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 지역에서는 환경 경관, 특히 가정 쓰레기 수거를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전하고 동원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빈 땅을 놀이와 휴식의 장소로 활용하거나 벽을 전성 장소로 활용하는 등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 공간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고민에 동행해 힘입어 모범 주거 지역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살도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안북 고문은 신농촌 모델 기준을 완료했으며 평가 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중동의 휴전 협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환으로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오늘 이스라엘에 올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명은 블링켄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 어제 도하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안을 통해 휴전 협정을 완성하고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에는 가자에서 휴전을 달성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을 보장하며 가자 전역에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의 광범 위한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블링켄 국무장관은 모든 거래 완료 능력을 훼손하는 모든 조치를 피하는 당사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의 중동 방문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발발 이후 9번째입니다. 유럽연합 안보 및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대표인 조셉 보렐은 8월 16일에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를 봐조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제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X 플랫폼의 게시물에서 보렐 씨는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 이스라엘 정부의 일부 구성원을 포함해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 행위를 돕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분열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 8월 15일에는 수십 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 지구 카킬리아시 근처의 팔레스타인 마을 치트를 공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팔레스타인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된 클립에는 공격 이후 많은 자동차와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라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